이번 시간에는 정사하강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 이론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리고 뭐 어렵게 만들려고만 하면 어렵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개념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쉬운 모델을 가지고서, 쉬운 예를 가지고서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할까요? 얘는 닫아버리고요. 저 6번까지 만들었었죠.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커렉, 어, 7번이 되겠네요. 머신러닝 7번. 제목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렇게 만들 거예요. 파일 이름 이렇게 만들 거예요. 7번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게 경사하강법이라는 뜻이에요. gradient descent가 우리말로는 경사하강법이라는 뜻입니다. 네, 파일은 다 만들어 주셨죠? 만들어 주셨죠? 여기다가 제목으로 목차 만들게요. 어, 몇 가지 개념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어제 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첫 번째 시간에 리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머신러닝의 목적은 뭐예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좋은 정확도나 혹은 적은 오차를 갖는 그런 그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게 머신러닝의 목적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머신러닝의 목적은 선실함수, 선실함수를 최소로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모델 파라미터들을 찾는 과정이에요. 찾는 것. 어떤 파라미터들일 때 정확도가 가장 좋으냐, 어떤 파라미터들일 때 MSE가 가장 적으냐. 이게 그 머신러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귀 문제에서는 그 손실함수를 가장 일반적으로 MSE를 사용을 하고요. 분류 문제에서는 정확도는 손실이 아니에요. 정확도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도에 반대되는 개념이 손실이에요. 얼마나 못 맞췄느냐가 손실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나 못 맞췄느냐라고 하는 거를 정의 내릴 때 뭐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머신러닝 모델을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 손실함수에는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선형역이 같으면 뭐 W0, W1, W2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모델 파라미터인 거고, 그러니까 절편과 선형회귀 방정식을 찾는 거잖아요. 어떤 선형회귀 방정식에서 어떤 절편과 어떤 개수들을 가지고 있는 선형회귀 방정식이 가장 적은 MSE를 주느냐. 그거를 찾는 게 머신러닝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회귀 문제에서, 회귀 문제에서 손실함수는 MSE예요. MSE라고 하는 함수가 손실함수다라는 뜻이죠. 우리 함수라고 할 때 함수 어떻게 표시하나요? F, X는 뭐 AX, B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함수라는 의미로 f,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x다. 이런 의미로 함수를 사용할 때, 함수를 표시할 때 fx 그러면 우리는 함수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이거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쓴 겁니다. MSE라고 하는 함수가 손실함수다. 독립변수는 뭐다? 독립변수는 W다. 근데 W가 하나가 아닌 거죠. 그죠? 절편도 있고, 첫 번째 독립변수에 곱해주는 개수도 있고, 두 번째 독립변수에 곱해주는 개수도 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이 손실함수에서의 독립변수는 손실함수에서 독립변수들은 얘네들이 독립변수인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만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1차 회귀. 그죠? 그 다음에 항이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손실함수가 세 개의 독립변수를 갖게 되는 거고, 항이 네 개인 경우에는, 항이 세 개인 경우에는 뭐 네 개를 갖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MSA를 풀어보면, 우리 어저께 MSA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죠? W0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W1에 대해서도 2차 함수가 되고, W2에 대해서도 2차 함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어. MSA를 정리를 해보면, MSA를 풀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W0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W1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W2에 대해서도 2차 함수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 회귀 문제에서 MSA를 최소로 만드는 그런 문제는 뭐냐면, 독립변수를 W라고 했을 때, 독립변수를 W라고 했을 때, W에 대한 2차 함수, 2차 함수의 최소값의 위치를 찾는 문제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2차 함수는, 2차 함수는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최소값이 어디예요? 최소값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죠? 여기가 이 위치가 어디냐? 이 위치가 뭐 W가 언제일 때 이 최소값의 위치에 도달하느냐. 이거를 찾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게 경사하강법.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게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1차 함수는 최소값이 있을 수가 없죠. 직선이니까. 뭐 2차 함수든 뭐 로그처럼 생긴 함수든 지수처럼 생긴 함수든 어떤 함수의 최소값의 위치를 위치를 찾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의 위치를 찾는 알고리즘이 경사각법이에요. 경사각법. 어, 경사각법의 생각은요. 경사각법의 생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 이미 함수의 함수의 임의의 위치 W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합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를 그레디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그레디언트의 절대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W, 우리 임의의 위치를 선택한다 그랬죠. 임의의 위치 W를 방향으로 W 값을 약간 수정을 합니다. 이, 이 세 가지 과정, W에서 시작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W 값을 살짝 수정하고, 이 수정된 값이 새로운 W가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기울기를 계산하고 다시 그 기울기를 이용해서 약간 수정하고 수정한 것이 다시 W가 돼서 그 W에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그리고 다시 약간 수정하고 이런 위의 과정을 충분히 반복하면 함수가 최소가 되는 위치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경사하강법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코드로 작성하면서 그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경사하강법은 그 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음, 방법하고 되게 비슷해요. 산속에서 이렇게 뭐 길을 잃었어요. 근데 평지를 찾아가고 싶어요. 어, 그러면 올라가는 방향인지 내려가는 방향인지는 알죠. 그죠? 경사를 보면 알잖아요. 경사. 어, 그게 그레디언트예요. 그레디언트. 경사. 어. 그래서 그 경사가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그죠? 언젠가는 바닥에 도착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경사하강법이에요. 경사하강법. 어, 이 경사하강법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numPy만 일단 가지고 올게요. 연결을 안 했군요.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때 파이플럿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matplotlib.pyplot as plt 이렇게 하죠. 요 두 개의 모듈만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와 파이플럿.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2차 함수를 그리기 위한 독립변수의 범위예요. 이게 W입니다. 독립변수의 범위는 numpy.a range -5부터 +5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부터 +5까지 그리고요. 간격을 촘촘히 하면 촘촘히 할수록 곡선이 더 부드럽게 그려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0001 10의 마이너스 4승인 거죠. 만분의 1이잖아요. 만분의 1. 그래서 되게 촘촘하게 그러니까 -5, -5.0001, -5.0002 이런 식으로 점들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자, 함수란 의미로 F라고 할까요? FN 줄여가지고 W의 제곱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딱 요걸 쓴 거 아닌가요? 함수 F, W는 W의 제곱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그럼 -5의 제곱도 계산할 거고요. 사실은 5는 포함이 안 되지만 +5의 제곱도 제곱을 하겠죠. 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의 제곱을 계산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X좌표, 그리고 얘는 Y좌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죠. PLT, 플럭, W랑 함수, 리턴값.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드 그려줄게요. 격자를 그려주면 보기가 좀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X 레이블은 W라고만 할게요. W. 그 다음에 사실 Y 레이블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손실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근데 사실 엄밀한 손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PLT.show. 네, 이게 2차 함수죠.
2차 함수입니다. W 값이 얼마일 때 함수는 최소값이 돼요? W 값이 0일 때 함수는 최소값이 되죠. 예, 사실 뭐 이거는 우리가 그죠?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거를 몰라도 그죠? 이런 함수는 이런 함수는 항상 0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0, 제곱했으니까 0보다 작은 숫자는 없겠죠. 그죠? 그럼 언제 0이 될 거냐? W가 0이면 함수 리턴 값이 0이고 이때가 최소다. 뭐 계산 이 정도는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컴퓨터한테 시켜보자라는 얘기예요. 컴퓨터한테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봐. 어떻게 찾을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는요, 아무 점이나 하나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W 값이 4일 때 여기 점을 찾아요. 자, 이 점이 최소값인지 아닌지는 이 점이 최소라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기울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기울기가 0인 위치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위치가 최소값의 위치인 거고 기울기가 0이 아닌 거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기울기가 0이 아닌 거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면 그죠?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위치에 도달하지 않을까요? 이게 경사하강법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냐, 이렇게 내려갈 거냐, 어느 방향 선택해야 돼요? 내려가는 방향 선택해야 되죠. 어, 내려가는 방향은 이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이면, 기울기가 플러스이면, 빼주면 돼. 빼주면 되고요. 반대로, 만약에,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접선이 있어요. 이 점에서의 경사가 있는 거죠. 이 점에서의 경사가 있는 거예요. 경사가 있으면 요렇게 가야 될까, 요렇게 가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요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음. 요렇게 가게 되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요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경사가 조금 더 완만해졌죠. 그죠? 여기에서 기울기보다 요 아래쪽에서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졌죠. 그죠? 근데 수학적으로 보면 여기는 뭐 예를 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인 거고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숫자로만 보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5보다 더 큰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기울기는 부호를 생각해 버리면 기울기가 커지는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는 오히려 기울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기울기가 커지는 방향이에요. 근데 경사는 작아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절대값이라고 제가 쓴 거예요. 음. 위에서 그레디언트의 절대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면 된다. 어, 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어, 여기처럼, 음, 오른, 이렇게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동하면 되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된다. 그게 경사가 줄어드는 방향이다. 경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금 이동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생각은 이해되셨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을 한번 해보면 그걸 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임의의 점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임의의 W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W 이닛을 원래는 난수로 만듭니다. 원래는 난수로 만드는 게 맞는데 저는 그냥 4라고 선택을 해볼게요. 4라고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 선택한 W에서 그죠? W init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요. 원래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를 함수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근데 우리 2차 함수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는 그냥 간단하게 미분 개념을 쓸게요. 미분 개념을 써서 fx라고 하는 함수가 x의 제곱이면요. 이 f라고 하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ex가 되거든요. 이 값이 이 함수의 x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그냥 얘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미분 개념을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계산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 곱하기 W 이니시에요. 이해되셨죠? 4면 여기 W가 4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8이란 뜻이고요. W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2 곱하기 2니까 4란 뜻이고요. W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1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W가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W가 마이너스 4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8.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접선의 기울기. 이 부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자, 이제 기울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한 점을 W next라고 할게요. 이거는 처음 위치가 여기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니까 마이너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레디언트 곱하기 0.1만큼만 움직일게요. 0.1만큼만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W next라고 하는 점을 보면 어디로 갔어요? 마이너스 3.2로 갔어요.
여기서,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자, W가 4인 위치, 여기죠. W가 4인 위치,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요 위치에서, 요 위치에서 경사를 계산을 해요. 그 경사를 계산한 게 이거예요. 얼마다? 8이에요, 8. 음. 그러면 올라갈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되죠. 내려가야 됩니다. 그죠? 내려가야 되니까 원래 위치에서 빼는 거예요. 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위치는 4였잖아요. 4에서 8을 다 빼버리면 너무 많이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약간만 이쪽 방향으로 아주 약간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8 곱하기 0.1이니까 0.8이잖아요. 그래서 4에서 0.8을 빼주면 그게 얼마예요? 3.2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여-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여기 경사를 보고서 이 경사가 낮아지는 쪽으로 약간 이동하니까 어디로 내려왔다? 3.2라고 하는 위치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 내려왔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하면 여기서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하면 또 밑으로 내려오겠죠. 맞습니까?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한다는 얘기는 위쪽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다시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시작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요 마지막 위치 있죠. 이 마지막 위치가 시작 위치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동한 위치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동한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는 위치에서 뭘 계산한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공식이 바뀌진 않아요. 그레디언트는 E 곱하기 W 이니시얼. 그러면 요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넥스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닛 빼기 그레디언트 곱하기 아까 0.1만큼만 움직였죠? 지금도 0.1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 이동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움직인 위치를 출력을 해보면 어디까지 갔어요? 2.56까지 갔어요. 그쵸? 처음에 4에서 시작을 했는데, 4에서 시작을 했죠. 경사를 계산을 하고요. 여기 마이너스의 의미는 경사의 반대 방향이란 뜻이에요.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 움직였더니 3.2가 됐어요. 자, 그러면 3.2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3.2에서 다시 시작해서 3.2라고 하는 위치에서 경사를 계산을 하고요. 그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한번 약간 이동을 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2.56. 그죠? 똑같, 요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여기서 요만큼 내려가고, 여기서 요만큼 내려가고, 요만큼 내려가고, 요만큼 내려가고,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반복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언젠가는 여기에 내려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경사하강법이에요. 경사하강법. 어떤 점에서 시작하든 이런 과정을 반복만 하면 언젠가는 그 최소값의 위치에 도달하게 돼요. 만약에요, 시작 위치를 여기 마이너스 4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4에서. 자,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4로 바꿔보세요. 시작 위치를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하겠다. 어디로 갔어요? 마이너스 3.2로 갔죠. 마이너스 3.2로 갔죠. 어, 어, 시작 위치가 마이너스 4면 경사는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에다가 부호를 다시 바꿔주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게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레디언트가 양수면 빼기가 되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레디언트가 음수면 음수를 빼주는 거는 더하기가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4에서 오른쪽으로 아주 약간 이동했더니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2가 되죠. 자, 그러면은 다시 마이너스 3.2에서 다시 시작해보면 그럼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56으로 가겠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 뭐 마이너스 2.0이 될 수도 있고요. 다시 하면 뭐 마이너스 1.5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게 되냐면 W가 0인 위치로 가까워져 가죠. 그쵸? 이게 경사하강법입니다. 자, 여기 코드 보시면은요. 코드 보시면 시작 위치, 그레디언트 계산, 이동한다. 다시 시작 위치, 그레디언트, 이동한다. 시작 위치, 그레디언트, 이동한다. 어때요? 똑같은 코드를 어떻게만 하면 돼요? 반복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몇 번을 반복했을 때 그 위치에 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해볼 수밖에 없어요. 시작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플러스 4나 마이너스 4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조금씩 움직여서 여기로 가는 거와 만약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조금씩 움직여서 최소가 위치에 도달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빨리 가겠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가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한 10번 만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5번 만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시작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최소값의 위치에 도달하는 게 10번 만에, 어떤 경우는 뭐 5번 만에, 어떤 경우는 20번이나 100번을 반복해야지 최소값의 위치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 이동한다 그랬죠. 이 약간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레디언트의 숫자를 곱했죠. 제가 0.1이라고 곱했단 말이에요. 0.1이라고 곱하지 않고 0.5라고 곱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죠?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점의 위치를 이동을 시키는데 이동하는 크기가 0.1만큼의 크기가 아니라 0.5만큼의 크기로 이동한다. 그러면 더 빨리 이동할 거고요. 이것보다 줄여가지고 뭐 0.05만큼씩만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면 더 느리게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경사하강법에서 그 기울기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만큼씩 내려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얘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대 몇 번을 반복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소값의 위치를
경사가 0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어디에 우리가 그 근거를 어디로 마련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임의의 위치에서 시작한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 경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경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세 개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예요. 반복한다고. 요거는 그 두 번만 지금 한 번 하고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똑같은 코드를 두 번 반복한 거예요. 이거를 반복문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반복문으로 만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얼만큼씩 이동할 거냐, 그리고 몇 번을 반복할 거냐,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로 정의를 해볼 거예요. 네. 어, 잠깐 쉬었다 할까요? 함수를 만들고 테스트까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이르긴 하지만 조금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